2024학년도 가천대 논술 F형 7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로그 함수 y는 로그 a의 x-1의 성질에 관한 내용을 완성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우리 여기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x-1, 진수죠. 진수가 0이 나올 수 없었어요. 따라서 진수가 0이 나오려면 x는 1이죠. 점근선 x는 1이라는 걸 먼저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 1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1번에 a가 만약에 1보다 크면요. a가 1보다 크면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똑같이 증가해요. 요렇게 올라가는 증가함수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요. 요렇게 내려가는 감소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정답에는 감소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2번에 a의 값에 관계없이 그래프는 점 몇 콤마 몇을 지나냐 물어봤는데요. 여기서 진수가 1이 나오면 x-1이 1이 나오면 x는 2죠. 그러면 그때 y는 로그 a 1이기 때문에 진수가 1이면 무조건 0이죠. 따라서 2,0을 지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래에 그린 이 좌표가 2,0, 2,0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2번 정답에는 2랑 0만 적어주시면 되고요. 3번에 함수 y는 로그 a의 x-1의 그래프와 함수의 그래프는 x축에 대하여 대칭이래요. 이 함수가 x축에 대하여 대칭이라면 y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죠. y의 부호 바뀌면 마이너스 y는 로그 a x-1이에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로그 a x-1이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을 미세 지수로 옮겨주시면 이것도 답이 가능해요. 아니면 다르게 또 표현 방법이 있겠죠. 마이너스를 지수의 미세 지수로 옮겼기 때문에 로그 a의 마이너스 1 x-1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요.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로그 a분의 1 x-1 이렇게 적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에 이렇게 y는 로그 a의 x-1로 적으시거나 y는 로그 a분의 1 x-1로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어떤 그래프는 이 함수에서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면요. y는 로그 a 근데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으니까 x-3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1이 있죠. 여기에 그 다음에 뒤에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플러스 2를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정리해 주시면 로그 a의 x-4 더하기 2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채점 기준표 확인해 보시면 1번에서 감소했어요. a가 0보다 크고 1보단 작을 때 감소했죠. 이때는 점수 2점을 줬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a의 값에 관계없이 그래프는 항상 2,0을 지났어요. 여기서도 2점을 줬어요. 그 다음에 3번에 x축에 대하여 대칭인 그래프를 찾아줬죠. 요렇게 답을 쓰시거나 마이너스를 같이 요렇게 답을 쓰시거나 아니면 미세 지수로 옮겨서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적으시는데 3점을 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평행이동 로그 a의 x-4 플러스 2를 적으시는데 3점을 줬어요. 자, 이 문제는 로그 함수에 대한 기본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보이시죠? 이 문제를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아니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충분히 출제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로그 함수에 대한 기본 성질을 개념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고 적어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2024학년도 수능 완성 유형편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에서 로그 함수의 성질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먼저 로그 함수는 크게 여기서 밑이 a죠. 그러면 a가 1보다 클 때랑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로 그래프가 나눠졌어요. a가 만약에 1보다 크면 이렇게 로그 함수는 올라가는 그래프였죠.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였어요.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a가 1보다 클 때는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y의 값도 증가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면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은 반대로 감소해야 돼요. 그 다음에 a의 값에 관계없이 그래프는 여기 그래프 보시면 항상 여기가 몇 콤마 몇이죠? 우리 로그에서 진수가 1이면 무조건 0이었죠. 그래서 1,0을 지나요. 그래서 이번에 a의 값에 관계없이 그래프는 점 1,0을 지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점근선은 어떻죠? 점근선은 여기서 y축이죠. y축 아니면 x는 0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근선은 y축 또는 직선 x는 0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로그 x의 그래프와 ax의 그래프와 함수 로그 a분의 1 x의 그래프는 자 여기에서 이 함수에서 함수를 x축에 대하여 대칭 한번 해볼게요. 대칭 이동해 주시면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y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y는 로그 ax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로그 ax예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을 미세 지수로 바꿔 올려주시게 되면 로그 a의 마이너스 1제곱 x로 바꿔줄 수 있죠. 따라서 로그 a의 마이너스 1제곱 x라고 하는 거는 로그 a분의 1x랑 똑같아서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x축 대칭 이동하면 로그 a분의 1의 x 그래프가 나오게 돼요. 따라서 서로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에 함수 로그 a의 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이동하시면요. x에서 n만큼을 빼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y에서 n만큼을 더해주시면 되겠죠. 5번에 지수함수 y는 ax의 그래프의 역함수는 자 x에 대해 정리하면 지수 x는 로그 a의 y죠. 그러면 역함수면 y랑 x랑 바뀌어야 되니까 y는 로그 ax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y는 로그 ax가 되겠죠? 그러면 2024학년도 가천대논술 F형 7번 문제가 EBS 수능 완성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여기는 그냥 로그의 ax 기본의 성질이었죠. 근데 가천대 기출에서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로그 함수에 대한 성질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y축으로 평행 이동한 예를 들면 플러스 k에 관한 성질도 나올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 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EBS에서 안 나온 유형이 점근선이에요. 점근선을 구하란 말은 없었지만 점근선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죠. x는 1이 점근선이었어요. 그래서 a가 1보다 클 땐 증가함수, a가 0과 1 사이일 땐 감소함수라는 기본 성질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2024학년도 가천대논술 F형 8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항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조건 봐주시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1은 극한값 마이너스 3이 존재하네요. 그리고 나조건에 의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식이 만족이 돼야 돼요. 그러면 fx가 바로 식이 주어져 있죠. 그러면 가조건을 한번 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x 대신에 x분의 1을 대입해주면 돼요. 그러면 대입해주시면 x제곱분의 3 마이너스 x분의 4 더하기 x분의 2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t dt 그 다음에 플러스 a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x가 무한대로 가면요. 0, 0, 0이에요.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다 0으로 가죠? 남는 게 a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조건에서 a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fx를
나조건에서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x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t dt 플러스 a인데 a가 마이너스 3이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t dt를 모르니까 상수 b라고 놔볼게요. 여기서 b는 상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제가 b로 표현했기 때문에 fx를 정리해 주시면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bx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t를 적분한 게 b잖아요. 그럼 적분 한번 해볼게요. b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t dt인데요. 그러면 0부터 2까지 ft는 3t, 위에 식에 t 대입하면 되겠죠? 3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2bt 마이너스 3 dt예요. 적분해 주시면 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bt 제곱 마이너스 3t를 0부터 2까지 적분해 주시면 되죠? 2를 대입해 주시면요. 8 마이너스 8 플러스 4b 마이너스 6이고 나머지는 다 0이에요. 그래서 식을 정리해 주시면 4b-6이죠. b가 4b-6이어야 돼요. b는 4b-6이니까 이항해 주시면 3b는 6이죠. 그래서 b의 값은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fx 여기서 b가 2이기 때문에 마저 대입해 주시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4x b 대신에 2 대입하면 플러스 4x-3이죠. 그러면 4x가 없어져서 fx는 3x제곱 마이너스 3으로 정리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f'a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f'x 미분해 주시면요. 6x고요. f'a가 마이너스 3이었죠. 그래서 여기 x 대신에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18.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18이에요. 자, 그러면 가천대 채점 기준표 확인해 보시면 첫 번째 a의 값을 구했어요. 가나 조건을 동시에 이용해서 a의 값 구하는데 3점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t dt를 b로 놔서 b의 값 구해서 fx에 대해서 정리를 쫙 해줬죠. 그래서 fx를 구하는데 4점을 줬어요. 따라서 f'a의 값, f'-3의 값을 구하는데 마이너스 18이 나왔죠? 정답을 구하는데 3점을 줬어요. 이 문제는 다항식의 극한이 섞여 있어요. 가조건에 섞여 있죠? 그래서 극한도 아셔야 되고 극한을 상수로 치환해서 푸는 법도 알고 계셨어야 돼요. 2024학년도 수능 완성 유형편 다항함수의 적분법에서 필수 유형 4번 문제 풀어볼게요.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는 4x세제곱 더하기 x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t dt랑 같다고 했어요. 이때 f1의 값을 찾아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t dt를 상수라고 놓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k, 여기서 k는 상수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fx는 4x세제곱 플러스 kx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적분을 직접 구해볼게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t dt라고 하는 거는 위에 f에 대한 식이 나와 있으니까 x 대신에 t를 대입해주면 4t 세제곱 플러스 kt dt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적분해주시면 t 4제곱 플러스 2분의 1 kt 제곱 0부터 1까지 적분해주시면 1 대입해주면 1 플러스 2분의 1k죠? 0 대입하면 다 0이 되고요. 이 값이 제가 k라고 놨기 때문에 k가 돼야 돼요. 따라서 정리하면 2분의 1k는 1인 거니까 양변에 1을 곱하면 k는 2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k는 2를 여기 fx, k 대신에 2를 대입해 주시면 fx는 정리하면 4x 세제곱 플러스 2x예요.
문제에서 F1의 값 구하는 거니까 x 대신에 1 대입하면 4 더하기 2는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2024학년도 가천대논술 F양 8번 문제가 EBS 수능 완성에서 어떻게 변형됐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가장 큰 공통점은 EBS에서도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이 적분값을 K로 놓는 점, 그 다음에 가천대 기출에서도 가조건에 극한값, 다항함수의 극한값이 주어져서 먼저 가조건, 가나 조건을 이용해서 가에서 A의 마이너스 3이라는 걸 A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구해줬고요. 그 다음에 EBS와 똑같이 적분값을 저는 B라고 놨었죠. 그래서 B값을 구해주고 fx를 구하고 따라서 F'A, F'-3의 값을 구해줬어요. 그래서 이 적분을 상수로 표현하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50% 정도 연계된 쉬운 4점짜리 문항이에요. 정적분으로 나타내어진 함수를 자세히 알고 계셨어야 개념과 원리 활용을 할 줄 아셨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2024학년도 가천대논술 F양 9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를 적분했더니 3차식을 만족시킬 때 fa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가 여기 딱 한 가지죠. 그러면 x 대신에 a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인테그랄 a부터 a까지 ft dt는 x 대신에 a를 대입하는 거니까 a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6a죠. 그러면 a부터 a까지 적분하면 0이죠. 0이에요. 그래서 a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6a는 0이기 때문에 a로 묶어주시면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마저 인수분해 해주시면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2는 0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a는 0이거나 또는 3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죠. 문제에서 단 a는 양수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 양수는 딱 하나, a는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fa 따라서 f3의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fx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 양변을 미분해주면 돼요. 좌변을 x에 대해 미분하면 fx만 쏙 빠져나오죠. 그래서 fx는 우변을 미분해 주시면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이에요. 그래서 fa는 f3이기 때문에 x 대신에 3을 대입해 주시면 27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니까 15. 정답은 15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채점 기준표 확인해 보시면 x 대신에 a를 대입해서 적분값이 0인 걸 활용해서 a의 값 3인 걸 구했죠. 여기서 점수 4점을 줬고요. 그리고 미분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양변을 x에 대해서 이 적분을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해서 fx를 바로 풀 수 있었어요. fx식을 구하는데 3점을 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fa, f3의 값을 구하는데 3점을 줬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를 잘 알고 계셨어야 돼요. 2024학년도 수능특강 수학2 부정적분과 정적분 파트에서 유제 4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적분하면요 3차식을 만족시킨대요. 그 다음에 f1은 4라는 힌트도 줬고요. 그러면 a, b 값을 구해서 fx를 적분해주면 되겠죠. 여기에서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요. 이 식에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시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ft dt는요. 우변에도 x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 플러스 b죠. 근데 마이너스 1 같은 수로 적분해 주시면 그냥 0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a 플러스 b는 2라는 힌트를 하나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미지수가 2개이기 때문에 하나의 식이 더 있어야겠죠? 그래서 f1은 4라는 힌트를 준 거예요.
근데 바로 F1을 구할 수가 없고요. 여기서 양변에 x에 대해 미분해 주시면 좌변은 fx만 쏙 나오게 되겠죠. fx는 우변 x에 대해 미분해 주시면 6x제곱 플러스 2ax예요. 이제 문제에서 F1은 4라고 했기 때문에 F1의 값 x 대신에 1 대입하면요. 6 플러스 2a가 4라는 거니까 2a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2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고요. a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이 식에 대입해주면 b 값은 3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fx는 여기서 6x제곱 플러스 2ax죠. a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해주시면 6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인테그랄 우리는 a부터 b까지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3이었죠. 그리고 fx는 6x제곱 마이너스 2x였어요. 요렇게 적분을 해주시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적분하는 거죠. 따라서 54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에요. 정리해 주시면 48 적분값은 48이 나오겠죠. 그러면 2024학년도 가천대논술 F형 9번 문제가 2024학년도 EBS 수능 특강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여기 x 대신에 상수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적분값이 0이라는 걸 이용한 점. 마찬가지로 가천대에서도 미지수 a가 주어져 있지만 x 대신에 a를 대입하면 적분값이 0임을 이용했죠. 그래서 a의 값 바로 풀어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EBS에서는 F1은 4일 때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미지수가 a만 있기 때문에 더 간단했죠. EBS에서는 b라는 상수도 또 있기 때문에 b 값을 구해줘야 돼서 조금 더 복잡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정도면 연계율 50%의 3점짜리 문항이고요. 개념과 원리를 활용한 문제예요. 정적분과 미분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야 됐죠? 2024학년도 가천대논술 F형 10번 문제 풀어볼게요.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 fx 7제곱근 x제곱분의 x의 2분의 1제곱인데 이 식을 먼저 정리하고 시작할게요. fx는 지수를 유리수로 바꿔줄 건데요. 분자는 x의 2분의 1제곱이고요. 분모는 7제곱근 x의 제곱이기 때문에 x의 7분의 2제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눠주기 때문에 지수에서 빼주시면 되겠죠. 분자의 지수 2분의 1에서 분모의 지수 7분의 1을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x의 14분의 3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fx를 깔끔하게 정리하면 fx는 x의 14분의 3제곱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fn의 49제곱의 값이 1000보다 큰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식을 먼저 간단하게 해야겠죠. 자, fn의 49제곱을 찾을 거예요. 49제곱. 그러면 여기 안에 여기 안에 fn을 먼저 간단하게 표현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fn이라고 하는 건 x 대신에 n을 대입하는 거니까 n의 14분의 3제곱이에요. 이거에 지금 49제곱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또 fn의 14분의 3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x 대신에 n의 14분의 3제곱을 대입하는 거니까 n의 14분의 3제곱에 14분의 3제곱에 마지막에 49제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n의 14분의 3 곱하기 14분의 3 곱하기 49를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정리하면 n의 4분의 9제곱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식을 깔끔하게 n의 4분의 9제곱으로 정리를 했어요. 이 값이 1000보다 커야 된대요. 100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자연수가 돼야 되죠. 자연수. 그러면 이 분모의 4가 없어져야 돼요. 따라서 n은 k의 4제곱근 4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자연수 n의 최소값을 찾는 거예요. 최소값. 그러면 작은 것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k 대신에 1 대입하면 1이죠. 1이 1000보다 클 순 없죠. 그쵸? 그 다음에 k가 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n은 2의 4제곱이죠. 그러면 여기 n 대신에 2의 4제곱을 대입해 주시면요. 2의 4제곱의 4분의 9제곱이죠. 그러면 2의 9제곱이에요. 근데 2의 9제곱은 510이기 때문에 1000보다 작아요. 그러면 하나 더 큰 거 생각해 볼까요? k가 3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n은 3의 4제곱. 따라서 ffn은 n의 49제곱은 3의 4제곱의 4분의 9제곱이니까 3의 9제곱이에요. 얘는 확실히 1000보다 크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n이 3의 4제곱일 때 만족하기 때문에 n 값은 3의 4제곱 8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가천대기출 채점기준표 확인해 보시면요. 처음에 fx를 정리하고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서 fx는 x의 14분의 3제곱이다 라고 하는데, 정리하는데 2점을 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식도 정리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ffn의 49제곱이 n의 4분의 9제곱으로 깔끔하게 정리하는데 이번엔 4점이나 줬어요. 따라서 자연수 n의 최소값이기 때문에 제가 k가 1일 때, 2일 때 넣어봤더니 대입했더니 1000보다 작으니까 그 다음 3일 때 성립을 했죠. n이 3의 4제곱일 때 정답은 81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점수 4점을 줬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식을 먼저 정리하면 깔끔하게 쉽게 풀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돼요. 2024학년도 수능완성 유형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7번 문제 풀어볼게요.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 fx는 x 루트 x에 대하여 ffn의 값이 1보다 큰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찾는 거예요. 먼저 fx는 x 루트 x잖아요. x 곱하기 루트 x는 x의 2분의 1제곱이죠. 그러면 x의 1제곱 곱하기 x의 2분의 1제곱 해주시면 x의 2분의 3제곱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수를 유리수로 정리했고요. fn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fn을 풀어주셔야 되죠. fn은 x 대신에 n을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fn의 2분의 3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또 fn의 2분의 3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x 대신에 n의 2분의 3제곱 대입하는 거니까 n의 2분의 3제곱의 2분의 3제곱이죠. 그러면 n의 4분의 9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fn의 값이 1보다 큰 자연수가 돼야 돼요. 얘가 1보다 큰 자연수가 돼야 돼요. 자연수. 그러면 지수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면 n은 몇 제곱이 돼야 돼요? n은 어떤 수의 4제곱이 돼야 돼요. 만약에 4제곱이 된다고 하면 n이 k의 4제곱꼴 이렇게 된다고 하면 k의 9제곱이니까 자연수가 나오겠죠. 아직 k의 값은 모르지만. 근데 자연수 n의 최소값, 제일 작은 값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제일 작으면 1도 되는데 1을 대입하면 1이랑 똑같기 때문에 안 되죠. 우리는 1보다 확실히 커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자연수인 여기 k가 2여야 돼요. n은 2의 4제곱 따라서 16. 자연수 n의 최소값은 16이 되겠죠. 만약에 16이 된다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n이 16이라면 2의 4제곱의 4분의 9제곱이죠. 그래서 2의 9제곱이 확실히 1보다 크겠죠. 그러면 2024학년도 가천대 논술 F형 10번 문제가 EBS 수능 완성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EBS에서는 FFN의 값이 1보다 큰 자연수라 했어요. FFN 합성함수가 2번 주어진 거죠.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FFN에 까지 똑같은데 합성함수인 건 똑같은데 49제곱을 추가했어요.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겠지만 49제곱을 추가해서 어려울 수 있겠지만 오히려 14분의 3제곱에 14분의 3제곱에 49제곱을 해줘서 식이 조금 더 간단해졌죠. 그래서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는 것도 똑같았는데 EBS에서는 1보다 큰 자연수였고요. 가천대 기출에서는 1000보다 큰 자연수였어요. 그래서 1부터 대입했더니 EBS는 바로 그 다음 숫자인 2부터 가능했고요. 가천대 기출에서는 세 번째 숫자인 3부터 가능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연계율이 80% 정도 되는 쉬운 4점짜리 문항이고요. 지수의 확장과 지수 법칙을 정확하게 알고 푸셔야 되는 문제예요. 2024학년도 가천대는 술 F형 11번 문제 풀어볼게요. 첫째 항이 A1이고 제 n항까지 합이 Sn은 2분의 3 A1n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A1n인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시그마 K가 1부터 4까지 A2K 플러스 2분의 7은 1일 때 다섯 번째 항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AN 일반항을 구하려면 S1에서 Sn-1을 빼면 AN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SN이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SN 일단 그대로 써보시면 2분의 3 A1n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A1n 마이너스 Sn-1이라고 하는 건 n 대신에 n-1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빼는 거니까 2분의 3 A1 n-1제곱 그 다음에 빼는 거니까 플러스 2분의 1 A1 n-1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식을 다 전개하고 정리해 주시면요. 3A1n-2A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AN은 SN 빼기 SN-1이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이렇게 하면 수능에서는 시험 시간이 조금 부족하겠죠. 그래서 수능에서는 어떻게 빨리 풀 수 있을까요? 수능에서는 SN이 주어졌을 때 AN을 자, 우리 미분 배웠으니까 여기를 미분하는 거예요. n에 대해서. 먼저 미분해요. 그러면 2분의 3 A1는 상수죠. 그 다음에 n제곱을 미분하는 거니까 2n이에요. 그 다음에 n제곱의 개수를 빼요. 마이너스 2분의 3 A1 그 다음에 n의 개수를 더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A1이죠. 따라서 정리하면 3A1n 마이너스 2A1이 바로 나오게 돼요. 요렇게 풀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셔야겠죠. 그러면 이제 시그마 K가 1부터 4까지 시그마 K가 1부터 4까지 A2K 곱하기 A2K 플러스 2분의 7 이 식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부분분수 알고 계셔야 돼요. 부분분수라고 하는 거는 AB분의 1은 B-A분의 1 그리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A2K와 A2K 플러스 1을 곱했잖아요. 그러면 뒤의 식에서 앞의 식을 빼요. A2K 플러스 2에서 A2K를 뺀 것 분해. 그 다음에 위에는 상수 7이 있죠. 7. 그 다음에 앞에 것 분의 1. A2K분의 1 빼기 뒤의 식 A2K 플러스 2분의 1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여기서 항이 몇 개 차이가 날까요? 항이 A2K 있겠죠. 그 다음에 A2K 플러스 1 있겠죠. 그 다음에 A2K 플러스 2 있어요. 근데 얘가 문제에서 등차 수열이라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공차를 D라고 한다면 D라고 한다면 A2K 플러스 2라고 하는 거는 A2K에서 공차를 2번 더한 거예요. 그러면 2D만큼 차이가 나겠죠. 따라서 시그마 K가 1부터 4까지 분모는 2D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2D분의 7 그 다음에 A2K분의 1 마이너스 A2K 플러스 2분의 1은 그대로 써볼게요. 그러면 2D분의 7은 어차피 상수니까 앞으로 쏙 빠지면 2D분의 7 자,
시그마 1부터 4까지 쭉 대입해 볼게요. 1 대입해 주시면요. A 2분의 1 빼기 A 4분의 1. 그 다음에 2 대입해 주시면요. A 4분의 1 빼기 A 6분의 1. 그 다음에 3 대입해 주시면요. A 6분의 1 마이너스 A 8분의 1. 마지막 4를 대입해 주시면요. A 8분의 1 마이너스 A 10분의 1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결국에 A 4분의 1부터 A 8분의 1까지 다 없어져요. 정리하면 2D분의 7 남은 식이 A 2분의 1 마이너스 A 10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다시 또 정리할 수가 있어요. 2D분의 7 그 다음에 등차 수열 일반항 알고 계셔야 돼요. 등차 수열 일반항 AN이라고 하는 거는 첫째 항 더하기 n-1D죠. 그러면 여기 A2라고 하는 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A2는 첫째 항 더하기 1D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A10은요. 첫째 항 더하기 9D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분수로 바꿔주시면 A2는 첫째 항 더하기 1D 분의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A10이라고 하는 거는 첫째 항 더하기 9D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9D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D를 구할 수 있는데 아까 AN 일반항 구했잖아요.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일반항에서 N의 개수가 공차예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N의 개수가 공차예요. 그러면 공차 D는 지금 3A1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공차 D에다가 3A1을 대입해 볼 거예요. 그러면 2D분의 7, 그 다음에 A1 더하기 공차 D가 3A1이었죠. 분의 1, 마이너스 A1 더하기 공차 3A1 대입하면 27A1이죠. 분의 1. 따라서 2D분의 7 정리하면 4A1분의 1 마이너스 28A1분의 1. 그러면 2D분의 7 곱하기 통분해 주시면 28분의 7이죠. 그러면 빼주시면 28A1분의 6이 나오게 돼요. 근데 여기서 공차 D도 3A1이었죠. 그러면 6A1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따라서 6, 7, 28 약분해 주시면 4A1의 제곱분의 1은 문제에서 시그마 값이 1이라고 했어요. 얘가 지금 1인 거죠. 그래서 A1 제곱은 4분의 1이어야 1이 나오죠. 그러면 첫째 항이 단 0보다 크다고 했어요. 그러면 제곱해서 4분의 1 되는 거니까 따라서 첫째 항은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차 D는 3A1이었죠. 첫째 항의 3배를 하는 거니까 공차 D는 여기 원이 조금 아래에 있어야겠죠. 첫째 항은 2분의 1이고 공차 D는 3배니까 2분의 3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찾는 게 A5의 값이에요. 그러면 등차수열 일반항 A5라고 하는 거는 첫째 항 더하기 4D죠. 그러면 첫째 항이 2분의 1이고요. D를 4배 해주면 돼요. 그러면 정답은 2분의 1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조금 많이 복잡했는데요. 일단 채점 기준표 확인해 주시면 처음에 제가 D는 3A1을 구했어요. 그래서 공차 D는 3A1을 구하는데 부분 점수를 줬어요. 여기서 4점을 줬고요. 여기서 제가 써볼게요. 지금 4점을 줬고요. 그 다음에 부분 분수를 이용해서 식을 정리해서 쭉 했더니 첫째 항도 구했고요. 공차도 구했어요. 근데 첫째 항을 구하는 데만 일단 4점을 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답 2분의 13을 구하는 데는 2점을 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죠. 일반항 구할 줄 아셨어야 되고요. 그리고 수능까지 어떻게 푸는지 빨리 푸는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n의 개수가 등차수열 일반항 n의 개수가 공차라는 점도 잊지 마시고 부분분수 개념 외우셨어야 되고요. 부분분수 개념 활용해서 간단하게 식을
다 시그마 풀었더니 이렇게 남아서 공차가 3A1이기 때문에 정리해서 A1 구했고 D도 구하고 따라서 정답 A5 값 5까지 구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2024학년도 수능 특강 수학 1 수열의 학과 수학적 기납법 유제 6번 문제 풀어볼게요.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양수 D인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시그마 A2K 곱하기 A2K 플러스 2분의 5는 1이라고 주어질 때 공차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양수 D인 등차 수열 An의 일반항을 찾을 수 있죠. 일반항은 A에는 첫째 항 더하기 n-1D예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면 시그마 K가 1부터 4까지 A2K 곱하기 A2K 플러스 2분의 5죠. 그러면 부분분수도 알고 계셔야 돼요. A, B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B-A분의 1에서 A-1,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을 뺀 거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A2K가 A고요. A2K 플러스 2를 B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B에서 A를 빼는 거니까 A2K 플러스 2에서 A2K 앞에 거를 빼주고 분자에는 상수 5 있죠. 그 다음에 A분의 1, A2K분의 1 앞에 것 분의 1, 그 다음에 뒤에 것 분의 1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A2K 플러스 2, A2K를 보시면요. A2K, 그 다음 항은 A2K 플러스 1이죠. 그 다음 항은 A2K 플러스 2예요. 그러면 A2K에서 A2K 플러스 2까지 공차를 몇 번 더한 거예요? 한 번, 두 번. 차이가 2D만큼이죠. A2K 플러스 2에서 A2K를 빼주시면 2D가 나오게 돼요. 따라서 시그마 K가 1부터 4까지 2D분의 5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A2K분의 1 마이너스 A2K 플러스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2D분의 5가 상수기 때문에 앞으로 쏙 빠져나오고요. 2D분의 5. 그 다음에 시그마 K가 1부터 4까지 A2K분의 1 마이너스 A2K 플러스 2분의 1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2D분의 5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그마 K가 1부터 4까지 쭉 대입해 볼게요. K가 1이면 A2분의 1 마이너스 A4분의 1. K가 2면요. A4분의 1 마이너스 A6분의 1 더하기 땡땡땡 마지막 4를 대입하면 A8분의 1 마이너스 A10분의 1이 나오게 돼요. 그럼 여기서 가운데 식이 다 없어지게 돼요. 남는 식이 2D분의 5 곱하기 A2분의 1 마이너스 A10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2D분의 5 곱하기 A2라고 하는 건 일반항으로 표현하면 첫째 항 더하기 D니까 첫째 항이 3이죠. 3 더하기 D분의 1 마이너스 A10이라고 하는 건 첫째 항 더하기 9D죠. 9D분의 1을 했더니 문제에서 1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통분 한번 해볼게요. 2D분의 5 곱하기 통분해 주시면 3 플러스 D, 3 플러스 9D로 통분 가능하죠. 그래서 3 플러스 9D에서 3 플러스 D를 빼주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분수 이렇게 표현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D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2D분의 5 곱하기 3 플러스 D 3 플러스 D 3 플러스 9D분의 3 없어지죠? 8D예요. 그러면 2D 8D 합분하면 4죠.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3 플러스 D 3 플러스 9D분의 5, 4, 20이 나오게 돼요. 20은 문제에서 1이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분모가 20이어야 되죠? 20 약분돼서 1 나오니까요. 그러면 분모를 전개해 주시면요. 9 플러스 30D 플러스 9D 제곱이 분모 20이 나와야 돼요.
식을 정리해 주시면 9D 제곱 플러스 30D 마이너스 11은 0이죠. 그래서 인수분해해 주면 3D 마이너스 1, 3D 플러스 11은 0이에요. 여기에서 공차가 양수 D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양수는 언제 나와요? 앞에서 D가 3분의 1일 때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공차 D는 3분의 1. 답을 구했어요. 그러면 가천대논술 F형 11번 문제가 2024학년도 수능 특강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EBS에서는 첫째 항이 3인 걸 알려줬고요. 가천대에서는 첫째 항을 A1이라고 했네요. 그 다음에 합이 주어졌어요. 합이 주어졌는데 제가 중요한 거 계속 설명드렸죠.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 SN에서 SM 빼기 1을 1로 푸는 방법도 있지만 수능에서는 이렇게 풀면 더 빠르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둘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 공통 개념이 부분분수 개념이에요. 부분분수 확실히 알고 계셨어야 되죠. 공식 못 외우셨으면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부분분수를 활용해서 이 식을 두 개의 항으로 분리하여 구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기출문제의 경우에서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를 이용해서 풀이 과정이 조금 더 추가했다는 점. 그래서 연계율이 50% 정도 되는 쉬운 4점짜리 문항이에요. 그래서 개념과 원리를 활용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 있으시면 꼭 공부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2024학년도 가천대 논술 F형 1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먼저 읽어보시면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양의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만 봐주시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fx가 0부터 4까지랑 4부터 6까지로 나눠져 있고요.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fx 플러스 6이 fx라고 했기 때문에 주기가 6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양의 실수 m에 대하여 gx는 fx-mx라 할 때 함수 gx가 x는 알파에서 극대 또는 극소인 모든 실수 알파를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한 거를 알파1, 알파2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근데 10은 알파 4보다 크고 알파 5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고 알파 1부터 알파 4까지 합이 23일 때 m의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먼저 극대 극소를 찾기 위해서 f'x를 구해볼게요. 미분해 주시면 0보다 크고 x가 4보다 작을 때는 미분해 주시면 4x-8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x가 4보다 크고 6보다 작을 때는 미분해 주시면 4x-20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제가 아래 표를 그려놨는데 0부터 4까지,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10부터 12까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x 대신에 0 대입하면 여기 마이너스 8이고요. 그 다음에 x 대신에 4 대입하면 8이죠. 그래서 직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돼요. 그 다음에 x 대신에 4 대입하면 뭐가 나오죠? 4 대입하면 마이너스 4죠? 여기 점이랑 x 대신에 6 대입해주면 뭐가 나오게 돼요? 6 대입하면 4가 나오죠. 여기가 4. 이렇게 f'x를 그려줄 수 있는데 자, 그 다음은 주기가 6이기 때문에 그 다음도 똑같이 그려져요. 요렇게 그려지겠죠? 그 다음도 요렇게 그려지게 돼요. 제가 그린 건 f'x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 gx는 fx-mx라고 했죠. 그리고 m이 양의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m이 0보다 크고 g'x는 이 식을 미분해 주시면 f'x-m이에요. 그러면 fx가 극대 극소를 가지려면 f'x가 0이어야겠죠. 그래서 f'x가 m이어야 돼요. 근데 m이 지금 양수인 거죠? 그러면 y는 m이라는 직선을 그리긴 그릴 건데 이 조건이 다 만족되려면요.
y는 m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f'x가 m과 만나는 점, 여기랑 여기 2개 생기겠죠. 근데 4개, 여기 4개네요, 4개. 알파 1부터 알파 4까지. 그러면 일단 2개가 더 있다는 거고, 최소 2개가 더 있다는 거고, 그리고 알파 4가 10보다 작대요. 그럼 여기 10보다 작은 범위에서 여기까지만 하면 2개인데, 알파 4까지 있으니까 4개 있다는 거죠. 그럼 2개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있다고 할 수가 있죠?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극대값 급소값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4일 때 미분 불가능하죠. 6일 때도 미분 불가능해요. 미분 불가능한 점에서도 극대값 급소값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 4에서 좌극하는 8이죠. 4에서 우극하는 마이너스 4예요. 다르죠? 그러면 미분 불가능하지만 극대값 극소값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6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좌극한 4고요. 우극한 마이너스 8이에요. 여기서도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름을 붙여주면 여기는 알파 1이고요. 여기는 알파 2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알파 3, 그 다음에 여기 알파 4 이렇게 해야 y는 m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야 알파 4가 10보다 작고 알파 5는 그 다음에 있겠죠. 여기서. 그럼 이 조건도 만족시키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조건 만족시켜야 되는데 여기에서 알파 1 보이시죠? 그러면 알파 4라고 하는 거는 알파 1에서 몇을 더한 걸까요? 알파 4라고 하는 거는 알파 1에서 6만큼 더한 거죠? 그러면 문제에서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한번 더 해볼게요. 알파 1 더하기 알파 2는 지금 4죠? 4 더하기 알파 3는 6이에요. 6 더하기 알파 4라고 하는 거는 알파 1 더하기 6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 값이 지금 23이라는 거죠. 23. 그러면 정리하면 이 알파 더하기 16은 23이기 때문에 따라서 알파 1은 2분의 7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개념 한 번 더 써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x는 4, 6에서 아까 좌극한 우극한이 서로 달랐죠? 6에서 극값을 갖는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한 번 더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m의 값을 찾는 거예요. m의 값. m의 값은 f'x가 m인 거죠. m인 거죠. 그러면 이 m의 값은 알파 1일 때, 알파 1이 2분의 7이잖아요. 그러면 위의 식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알파 1을 대입하는데 2분의 7이기 때문에 m은 4 곱하기 2분의 7 마이너스 8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4 마이너스 8이니까 정답은 6이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가천대 기출 채점 기준표 확인해 보시면 처음에 f'x에 대한 식을 세웠어요. 그 값을 찾기 위해서 미분해줬죠. 여기서 2점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개념. x는 4, 6에서 그 값을 갖는다. 2점을 줬어요.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파2는 4고 알파3은 6이구나.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그래서 정리했더니 알파1은 2분의 7이 나왔어요. 여기서 4점을 줬어요. 따라서 m의 값은 6. 여기서 정답을 구하는데 2점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함수의 극대극소도 아셔야 되고 아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극대값 극소값은 미분 불가능 점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야겠죠? 2024학년도 수능 특강 수학2 도함수에 활용해서 레벨 3 5번 문제 풀어볼게요.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어요. fx가 0과 1 사이일 때랑 1과 3 사이일 때 함수가 다르죠.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fx 플러스 3은 fx랑 같다고 했기 때문에 주기가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양의 실수 m에 대하여 함수 gx는 fx-mx라 할 때
함수 gx가 x는 알파에서 극대 또는 극소인 모든 실수 알파를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한 것을 알파1, 알파2, 알파3 이렇게 주어진 거죠. 6은 알파7보다 크고 알파8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고요. 알파1부터 알파7까지 합이 18일 때 G' 3분의 11 값을 찾는 거예요. 그럼 먼저 F'X를 찾아볼게요. F'X는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에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죠. 그리고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범위에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예요. 그러면 양의 실수 M에 대하여 그러면 M은 0보다 크겠죠? 그러면 gx가 식이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G'X 양변을 미분하면 F'X 마이너스 M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식이 0이 될 때 F'X는 M이죠? F'X가 M은 양수죠. 그러면 F'X가 양수기 때문에 1사분면에서만 일단 봐주시면 돼요. 제 1사분면에서만. 자, 그러면 제가 F'X를 먼저 그려볼게요. X 대신에 0 대입하면 여기 1 나오죠? 그 다음에 X 대신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요. X 대신에 여기 1 대입하면 2 나오죠? 그 다음에 X 대신에 3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나와요. 여기 마이너스 2.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X 대신에 3 대입하면 자, 근데 나조건에서 fx 플러스 3은 fx이기 때문에 주기가 이제 반복돼요. 따라서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러면 여기가 2, 3, 4, 5죠. 여기가 4고요. 일단 다 써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6, 7, 8, 9, 10이에요. 그러면 또 반복되죠?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반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극대값, 극소값을 찾을 거예요. 문제에서 x는 알파에서 극대 또는 극소인 모든 실수 알파를 그러면 G'X가 0이 돼야 되잖아. 그쵸? 극대 또는 극소를 가져야 되니까 그러면 gx는 fx에서 mx를 뺀 거예요. 그쵸? 그러면 f'x 제가 그래프 그린 거죠. 지금 이 그래프가 f'x예요. 그러면 직선 m과 한번 찾아볼게요. m은 양수기 때문에 위에 그려지게 되겠죠. 요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y는 m을 그렸어요. 그러면 f'x가 m이랑 만날 때를 봤더니 여기 있죠? 하나, 둘, 여기 셋, 넷, 다섯, 6개가 일단 있죠. 6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극대값과 급소값이라고 하는 거는 미분 불가능한 점에서도 나올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미분 불가능한 점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확인해 보면 여기서 1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죠? 미분 불가능하죠? 하지만 1에서 극값을 가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3일 때도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죠? 하지만 미분 불가능하지만 극대값, 극소값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디 있어요? 또 4에서 가능하죠? 4에서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극대값, 미분은 불가능하지만 극대값과 극소값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요. 여기 6에서도 또 같겠죠.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제가 y는 m이라는 직선을 임의로 그린 거예요.
m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있다면 그 값이 6이 알파 7보다 크고 알파 8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얘를 만족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y가 m이라고 하면 여기가 지금 알파 1인 거죠.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한 거니까. 그 다음에 알파 2, 알파 3, 알파 4, 알파 5, 알파 6, 알파 7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알파 8이죠. 그쵸? 여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조건 한번 확인해 볼까요? 6은 알파 7보다 커요. 6은. 작거나 같다. 만족하죠? 같으니까.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6 앞에는 점이 7개 있어야 돼요. 이 말은 6이 알파 7보다 크기 때문에 6 앞에는 7개가 있어야 돼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규칙을 찾아야 되는데 두 번째 힌트를 확인해 주셔야 되잖아요. 알파 1부터 알파 7까지 더하면 18이 나와야 돼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알파 3라고 하는 거는 알파 1에서 2분의 3만큼 더한 거죠? 이렇게 2분의 3만큼 더한 거예요. 그럼 알파 5는 어때요? 알파 1에서 3만큼 더한 거예요. 2분의 3을 2번 갔으니까. 그러면 알파 7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알파 1 더하기 2분의 3이 3개니까 2분의 9를 더한 거죠. 그러면 정리하면요. 문제에서 알파 1부터 알파 7까지의 합이 18이라고 했어요. 그쵸? 근데 알파 2, 4, 6, 8 다 주어져 있죠?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대입해 볼게요. 알파 1 더하기 알파 2는 1이고요. 그 다음에 알파 3은 알파 1 플러스 2분의 3이죠. 알파 4는 3이고요. 알파 5는 알파 1 플러스 3이고요. 알파 6은 4. 알파 7은 알파 1 더하기 2분의 9. 근데 우리 알파 7까지 구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더하면 18이 나오겠죠. 그러면 알파 1이 하나, 둘, 셋, 4개예요. 4 알파 1 더하기 나머지 더해주시면 17은 18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알파 1은 4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사이에 들어갔죠? F'X가 M이기 때문에 F'4분의 1이 M이에요. F'4분의 1. 따라서 M은 마이너스 2 곱하기 여기식에 X 대신에 4분의 1 대입하면 4분의 1 더하기 1은 2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문제에서 G' 3분의 11을 구하라고 했어요. 주기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G' 3분의 11은 3을 뺀 G' 3분의 2랑 똑같죠. G' 3분의 2는 G'X가 F'X에서 M을 뺀 거기 때문에 F' 3분의 2 마이너스 M이랑 똑같아요. M은 근데 방금 몇이었어요? 2분의 1이었죠? 그러면 F' 3분의 2는 여기 X 대신에 3분의 2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2 곱하기 3분의 2 더하기 1 빼기 2분의 1 계산하면 마이너스 6분의 5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2024학년도 가천대논술 F형 12번 문제가 EBS 수능 특강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굉장히 어려운 4점짜리 문항이에요. 하지만 유형은 완전히 비슷해요. 100% 연계된 문제예요. 왜냐하면 식만 변형됐고요. 그래서 수능 특강 문제를 완벽히 푸셨으면 가천대 문제도 충분히 푸셨을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여기서 핵심 개념은 극대값, 극소값이라고 하는 거는 미분 불가능할 때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어야 되겠죠. 그리고 직선 y는 m을 그어줄 때 이 문제 속에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y는 m이라는 직선을 그어줘야 했기 때문에 이 점이 조금 어려웠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불연속 함수에서도 똑같이 극대, 극소의 정의는 적용된다.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2024학년도 가천대논술 F형 13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1차 이상의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인테그랄 0부터 6까지 fx를 적분해 주시면 돼요. 적분한 거에 최소값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먼저 가조건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양변을 x에 대해 미분해 볼게요.
그러면 좌변은 적분한 걸 다시 미분하는 거니까 t 대신에 x를 대입한 게 나오겠죠. 미분해 주시면. 그래서 x, f'x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변은 미분해 주시면 곱미분법. 앞에 식 미분하면 3분의 2고요. 뒤에 식 fx 플러스 k가 그대로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엔 앞에 식 그대로 나오고요. 뒤에 식 미분하면 f'x가 나오겠죠. 그래서 식을 정리해 주시면 전개해 볼게요. x, f'x는 3분의 2 fx 플러스 k 그 다음에 전개하면 플러스 3분의 2x f'x 더하기 f'x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3분의 2 x f'x를 이항해 주시면 3분의 1 x f'x는 3분의 2 fx 플러스 k 더하기 f'x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f'x를 먼저 fx를 몇 차인지 모르기 때문에 axn제곱 최고차항이 n차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좌변의 f'x는 미분했기 때문에 nax n-1제곱 땡땡땡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좌변의 최고차항은요. x에다가 nax n-1제곱을 곱했기 때문에 3분의 1까지 곱해서 3분의 1 nax n제곱이 나오게 되고요. 최고차항은. 우변의 최고차항은 여기서 3분의 2 ax n제곱이 나오게 되겠죠. 양변에 3, 3 곱해주고요. a 약분되죠. x n제곱도 약분돼요. 따라서 n은 2기 때문에 fx는 2차 함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fx를 2차 함수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f'x는 어떨까요? 미분해 주시면 2ax 플러스 b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위의 식, 여기 식에 fx와 f'x를 대입해 볼게요. 3분의 1x에서 f'x는 2ax 플러스 b죠. 그 다음에 3분의 2 fx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예요. 거기다 k를 더한 거고요. 그 다음에 f'x는 2ax 플러스 b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전개해 주시면 좌변은 3분의 2ax제곱 플러스 3분의 bx고요. 우변은 3분의 2a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2bx 플러스 3분의 2c 플러스 3분의 2k 플러스 뒤에 2ax 플러스 b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 최고차항 x제곱의 개수가 서로 같고요. 그 다음에 x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3분의 bx와 3분의 bx 플러스 2ax가 서로 같아야 돼요. 그러면 개수끼리 비교하면 3분의 b는 3분의 2b 더하기 2a라고 할 수가 있죠. 양변에 3을 곱해주시면요. b는 2b 플러스 6a예요. 따라서 b는 마이너스 6a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끼리 비교하면 우변의 상수가 3분의 2k 플러스 b가 주어져 있죠. 그러면 3분의 2k 플러스 b는 0이어야 돼요. b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6a이기 때문에 여기 c도 있죠. 3분의 2c까지 더해줄 거예요. 여기서 3분의 2c까지 더하기 3분의 2c는 0이에요. 좌변에 상수가 없기 때문이죠. 0이죠. 그러면 3을 곱해주시면 2k 플러스 여기서 3b인데 3b 해주시면 마이너스 18a죠. 그 다음에 3을 곱해주시면 2c는 0이에요. 따라서 2k는 18a 마이너스 2c이기 때문에 k는 양변을 2로 약분해 주시면 9a 마이너스 c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래에 fx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fx는 이 식이었죠? 그러면 a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 대신에 마이너스 6ax, 그 다음에 플러스 c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a로 묶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6x, 여기에 9를 더해주고 빼주고요. 뒤에 플러스 c가 있죠. 따라서 a, x-3의 제곱, 이렇게 곱해져서 나가면 마이너스 9a 플러스 c가 나오게 돼요. 근데 마이너스 9a 플러스 c는 마이너스 k랑 똑같기 때문에 a, x-3의 제곱 마이너스 k로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가조건 활용한 거고요. 이제 나조건 한번 볼게요. 나조건에서 x에 대한 방정식 fx는 m이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m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9라고 했어요. 그러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음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꼭지점이 3, 마이너스 k인 거죠. 문제에서 실수 m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9라 했으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9가 이렇게 직선이 주어져 있으면요. 마이너스 9보다 작을 때도 여기 근이 있죠. 그래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9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렇게 양수 아래로 볼록이면요. 여기 마이너스 9일 때 여기 최소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m의 최소값 마이너스 9라 했잖아요. 근데 그 아래 더 작게 되면 수가 근을 안 갖죠. m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9기 때문에 딱 여기서부터 실근을 갖게 돼요. 그러면 a, 아래로 볼록이니까 a는 양수고요. 그 다음에 이 꼭지점이 3, 마이너스 k죠. 따라서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9일 때 k는 9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다조건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다조건에서 f형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fx 대신에 0을 대입해 주시면 9a 마이너스 k인데 k는 9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a는 1에서 최소를 갖게 돼요. 그러면 문제에서 인테그랄 0부터 6까지 fx를 적분해주면 돼요. 인테그랄 0부터 6까지 fx는 이 식인데 a가 1일 때 최소기 때문에 a 대신에 1을 대입해주면 x-3제곱 그 다음에 k가 9죠. 얘를 적분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0부터 6까지 먼저 전개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빼기 9니까 이렇게 적분해주면 되겠죠. 적분하면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을 0부터 6까지 적분해주면 돼요. 6을 대입해주시면 3분의 1 곱하기 216 마이너스 3 곱하기 36이죠. 72 마이너스 108이기 때문에 정답은 일단 마이너스 36이에요. 그러면 문제에서 채점 기준표에 맞춰서 식을 한번 써볼게요. 처음에 양변을 x에 대해 미분하고 최고창을 비교했더니 여기서 n은 2라는 걸 구했죠. 그래서 1번 정답은 2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점수를 2점을 줬어요. 그 다음에 조건 나로부터 k의 값은 몇이었어요? 여기서 9였죠. 그래서 2번 정답은 9가 되고 여기서 점수 2점을 줬어요. 따라서 다해서 f형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a의 값이 1일 때 최소였어요. 그래서 3번 정답은 1이고요. 3번 정답은 1이고요. 점수를 3점을 줬어요. 그리고 적분값 마이너스 36 최소값이 나왔죠? 그래서 4번 정답은 마이너스 36이고요. 여기서 점수 3점을 줬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맨 처음에 가나다 조건을 어떻게 힌트를 얻어낼지 생각해 주시고요. 풀이과정 틀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풀이과정에 맞춰서 식을 차례로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2024학년도 수능특강 수학2 부정적분과 정적분 파트에서 레벨 3 3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1차 이상의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의 적분값의 최소값을 찾는 거예요. 자, 먼저 가조건 한번 봐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 dt를 했더니 3분의 x-1에다가 fk 플러스 k를 곱한 거죠. 그러면 양변을 x에 대해 미분할게요. 좌변은 적분한 걸 다시 미분하니까 t 대신에 x를 대입해서 fx가 쏙 빠져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식 미분하면 3분의 1이죠. 곱미분법. 그래서 뒤에 식은 그대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앞에 식 그대로 3분의 x-1 뒤에 식 미분하면 f'x예요. 그러면 양변에 3을 곱하면 3fx는 fx 플러스 k 더하기 x-1 f'x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fx를 좌변으로 이항해 주시면 이 fx는 k 더하기 x-1 f'x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fx가 몇 차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fx를 n차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면 axn제곱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면 f'x는 미분했으니까 naxn-1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좌변의 최고차항은 어때요? 2axn제곱이 나오겠죠. 우변의 최고차항은 여기 naxn-1제곱에 x를 하나 곱한 거니까 naxn제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양변에 xn제곱 없어지고요. 약분되고요. a도 약분되죠. 그러면 따라서 n은 2이기 때문에 fx는 2차인데 모르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a는 0이 아니고 abc는 상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fx를 놨으니까 f'x도 한번 구해볼게요. 미분해 주시면 2ax 플러스 b죠. 그러면 여기 위의 식에 f'x 대신에 이 식을 대입하고 fx 대신에 이 식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좌변은 fx의 2배니까 2a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2c는 우변은 2ax제곱 플러스 b-2ax 플러스 k-b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x-1과 f'x를 전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식은 항등식이 되기 때문에 x제곱의 개수 같죠?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x의 개수 같아야 돼요. 따라서 이 b는 b-2a이기 때문에 정리하면 b는 -2a이고요. 그 다음에 이 c는 k-b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c는 k-b이기 때문에 k는 2c 플러스 b예요. 근데 b가 왼쪽에서 -2였죠? 그래서 k는 2로 묶어주시면 c-a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fx가 이렇게 식이 주어졌는데 fx는 a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 대신에 -2a를 쓸게요. -2ax 그 다음에 플러스 c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a로 묶어주시면 x제곱 -2x 여기에다가 1을 더해주고 빼줄게요. 그 다음에 플러스 c인 거죠. 그러면 이 식을 완전제곱식 묶어주시면 a x-1제곱 그 다음에 곱해져서 나가면 -a 플러스 c죠. 그러면 여기에서 c-a의 2배를 했더니 k잖아요. 그러면 c-a는 2분의 k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a x-1제곱 플러스 2분의 k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x는 1일 때 y는 2분의 k예요. 1,2분의 k죠. 그러면 1,2분의 k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찍어볼게요. 만약에 위로 볼록이라고 하면요. 위로 볼록 이렇게 그려주시면요.
나조건에서 x에 대한 방정식 fx는 m이 실근을 갖도록 하는 게 m은 최소값이 마이너스 4래요. 그럼 만약에 m이 여기 있으면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실근이 다 생겨야 되는데 여기는 안 생기잖아요. 그쵸? m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요. 여기는 당연히 안 만나겠죠? 최소값이 마이너스 4니까 그 이상은 안 만나죠. 아무것도. 그래서 fx는 어떻게 그려질 수 있을까요? fx는 꼭지점이 1,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2분의 k인데 요렇게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그려져야 돼요. 꼭지점이 1, 2분의 k인. 그래서 이 꼭지점 y가 m일 때 m이 2분의 k일 때 이 이상부터는 실근이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실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4라고 했기 때문에 2분의 k가 마이너스 4여야 돼요. 2분의 k가 마이너스 4여야 돼요. 따라서 k는 마이너스 8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k 대신에 마이너스 8을 다시 대입해주면요. fx는 a x-1제곱 마이너스 4예요. 그럼 이제 조건 다 보시면 F0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F0은 A-4니까 A-4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래서 A의 최소값은 4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는 게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를 적분해 주시면 돼요. 0부터 2까지 fx는 여기에서 적분값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a가 제일 작을 때는 4라고 했죠? 그래서 4를 대입해 주시면 4x-1제곱 플러스 여기 2분의 k는 마이너스 4였죠? 그래서 마이너스 4 dx 적분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괄호에 있는 식 전개해 주시면 4x제곱 마이너스 8x로 정리가 되고요. 적분하면 3분의 4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을 0부터 2까지 따라서 정답 구해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16이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2024학년도 가천대 논술 F형 13번 문제가 EBS 수능 특강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분석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레벨 3 3번 문제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4점짜리 중에서 최상 문제예요.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정적분으로 나타내어진 함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먼저 둘 다 공통적으로 가에 주어진 조건을 양변을 미분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최고 차항계수 문제에서 모든 1차 이상의 다항함수 fx라고 했기 때문에 차수를 먼저 구해주고 시작했죠. 둘 다 n은 2였어요. 2차 함수였죠. 그래서 많이 어려운 문제지만 가천대 기출 문제에서 풀이과정 틀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EBS를 완벽하게 푸셨으면 풀이과정 틀에 따라 힌트를 잘 얻어서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이 문제는 100% 연계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2024학년도 가천대 논술 F형 14번 문제 풀어볼게요. 원점 5에서 여기 원점 5에서 A는 0,13이래요. 그러면 여기가 A좌표 0,13이 되고요. 기울기가 음인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말을 A를 지나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기울기가 음수기 때문에 내려가는 직선 L 그려줄 수 있겠죠. 근데 원점 5에서 직선 L까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준 거예요. 얘가 수선의 발 H라는 거고요. 문제에서 OH의 길이가 5라고 주어졌어요. 그리고 A좌표가 0,13이기 때문에 OA의 길이는 13이 되겠죠.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13, 5, 여기는 12죠. AH의 길이는 12예요. 그래서 직선 L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라고 할 때 여기가 지금 세타라는 거죠. 그러면 2 사인 세타 마이너스 3 코사인 세타의 값을 찾는 거예요. 제가 이 각을 AOH의 각을 알파라고 놔볼게요.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라고 하면 삼각형 닮음을 찾아줄 수 있는데요. 삼각형 AOH와 삼각형 ABO가 AA 닮음이에요. AOH 봐주시면 동그라미 알파 직각이죠.
A, B, 여기를 B라고 할게요. A, B, O 봐주시면 동그라미 여기가 직각이에요. 그러면 A, B, O는 여기가 알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세타 값을 찾으려 했는데 세타는 파이에서 알파만큼 뺀 거죠. 평각 파이에서 알파만큼 뺀 거예요. 세타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사인 세타 먼저 찾아볼게요. 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랑 똑같죠. 우리 올사탕코 알고 계셔야 돼요. 올사탕코 확인해 주시면 제1사분면 모두 다 양수고 2사분면 사인만 3사분면 탄젠트만 4사분면 코사인만 양수예요. 그리고 파이가 여기에 위치하기 때문에 파이에서 알파만큼 빼주시면 제2사분면에 속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인만 양수기 때문에 여기서는 플러스 사인 알파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 사인 알파 어때요? 이번에는 삼각형 AOH에서 봐주시는 거예요. AOH의 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인 알파는 13분의 12, 빗변분의 높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13분의 10이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값도 찾아볼게요. 코사인 세타 값을 찾아볼게요.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건 파이 마이너스 알파예요. 마찬가지로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제2사분면 사인만 양수기 때문에 코사인은 마이너스로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는 또 삼각형 AOH에서 빗변분의 밑변이에요. 그래서 13분의 5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2 사인 세타 마이너스 3 코사인 세타 이 값은 2 곱하기 사인 세타가 한 번만 더 정리해보면 사인 세타는 13분의 12였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3분의 5죠. 그래서 사인 세타는 13분의 12 마이너스 3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3분의 5예요. 그러면 식을 정리해 주시면 13분의 24 플러스 13분의 15죠. 따라서 13분의 39기 때문에 약분해 주시면 3. 정답은 3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천대 채점 기준표 확인해 주시면 처음에 사인 세타를 구하는데 사인 세타를 막 정리해서 사인 세타는 13분의 10이라고 구했죠. 여기서 4점을 줬어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값도 구했죠.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3분의 5였어요. 여기서 똑같이 4점을 줬어요. 그래서 식을 대입해서 정답이 3이라는 거에 2점을 준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그림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는 거 추천드리고요.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 파이 마이너스 알파일 때 식을 정리하는 거 알고 계셔야겠죠? 2024학년도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2회 7번 문제 풀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원점 5에서 A를 지나는, A가 지금 0,10이죠. A를 지나는 직선 L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H 내려준 거예요. 그러면 OH 길이가 6일 때 그러면 OA의 길이는 몇이에요? A의 좌표가 0,10이기 때문에 OA의 길이는 1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AH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3, 4, 5, 6, 8, 10이에요. 그래서 AH의 길이는 8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AOH를 각 알파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라고 하면 이 삼각형에서 AOH는 동그라미 알파 직각이죠. 닮음을 찾아줄 거예요. 삼각형 AOH는 삼각형 ABO랑 닮음이에요. 여기서 제가 여기를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ABO를 봤더니 동그라미 여기가 직각이죠. 그러면 닮음 여기가 알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ABO가 알파죠. AA 닮음을 활용해서 닮음을 찾아준 거예요. 닮은 삼각형을 찾아준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삼각형 AOH를 한번 볼게요. AOH에서 사인과 코사인 알파를 구해줄 수 있는데 사인 알파는
빗변분의 높이이기 때문에 10분의 8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는 빗변분의 밑변이기 때문에 10분의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정리해주면 사인 알파는 10분의 8이니까 약분해주시면 5분의 4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도 약분해주시면 10분의 6은 5분의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타의 각은 어때요? 여기 평각 파이에서 알파만큼 빼준 거죠. 세타는 파이에서 알파만큼 빼준 거예요. 따라서 사인 세타 값 먼저 찾아볼게요.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사인 세타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죠. 그러면 우리 올사탕코 알고 계셔야 돼요. 올사탕코 4사분면에서 이렇게 주어지면 올사탄코 파이가 여기에 위치하죠. 파이에서 알파만큼 뺀 거예요. 그러면 제2사분면에 속하겠네요. 제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기 때문에 여기선 플러스 사인 알파랑 똑같아요. 사인 알파는 5분의 4였죠? 그래서 사인 세타는 5분의 4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코사인 세타도 구해주셔야 되죠? 코사인 세타는 세타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랑 똑같죠? 파이에서 알파만큼 빼면 제2사분면이라서 마찬가지로 사인만 양수기 때문에 코사인은 마이너스로 빠지게 돼요. 그럼 마이너스 사인 알파죠.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죠. 코사인은 그대로.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는 코사인 알파가 5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3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인 세타는 5분의 4고요.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3이에요. 정리해 주시면 정답은 5분의 1이 나오겠죠? 2024학년도 가천대논술 F형 14번 문제가 2024학년도 EBS 수능 완성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EBS에서는 그래프가 직접 주어졌고요. 가천대 기출문제에서는 직접 그려봐야 됐어요. 안 그리고도 풀 수 있지만 그리는 게 조금 이해하기 쉽겠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세타가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주어져 있어서 올사탕코 알고 계셨어야 됐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도 활용해 줬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삼각함수의 성질이에요. 사인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세타가 파이에서 알파만큼 뺀 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어야 됐죠. 그래서 이 문제는 100% 연계된 문제고요. 단순 식변형이기 때문에 3점 문항짜리예요. 2024학년도 가천대논술 F형 15번 문제 풀어볼게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식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어요. fx의 최대값이 0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일 때 함수 gx는 x분의 fx에 x는 0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먼저 주어진 식 처음에 이 식을 fx 제곱으로 묶어볼게요. fx 제곱으로 인수분해 주시면 fx 4제곱이 되려면 fx 제곱 필요하죠. 마이너스 4x 제곱으로 묶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4로 묶어주시면 fx의 제곱 마이너스 4x 제곱이에요. 이 식이 0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fx 제곱 마이너스 4x 제곱으로 한 번 더 인수분해 가능하죠. fx의 제곱 마이너스 4x 제곱으로 묶어주시면 fx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앞의 식이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돼서 fx 플러스 2x 하나랑 이렇게 하나랑 그 다음에 fx 마이너스 2x 하나로 인수분해 가능하죠. 뒤에 식도 인수분해 해주시면요. fx 플러스 2 하나랑 f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그러면 이 식이 0 되려면 fx는 마이너스 2x거나 이 식이 0 되려면 fx는 2x거나 또는 이 식이 0 되려면 fx는 마이너스 2거나 또는 이 식이 0이려면 fx는 2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최대값이 0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fx는 끊임없이 연속이어야 돼요. 그러면 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래프를 그리면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얘는 내려가는 그래프예요. 얘는 올라가는 그래프죠, 직선이. 그러면 만약에 그래프를 그려주실 때 원점을 지나죠, 둘 다. 원점을 지나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최대값이 0이라고 했는데 0보다 크죠? 그러면 이 경우는 안 돼요. 그러면 y는 2x를 이렇게 그려주시게 되면 만약에 x가 1이면 그때 y는 몇이에요? x가 1이면 y는 마이너스 2죠. 여기까지 만족해요. 최대값이 0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x가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요. 2x는 여기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얘도 최대값이 여기서 0이고 여기서 0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 나머지 fx가 마이너스 2이려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fx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fx2는 어때요? 못 그려주죠. 왜냐하면 최대값이 0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fx는 2를 그려줄 수가 없어요. 따라서 fx 최대값이 0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인 함수를 제가 식으로 이제 만들어 보면 fx는 여기가 지금 마저 그려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x가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그러니까 절대값 x가 1보다 큰 경우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돼요. 여기서 쭉 마이너스 2 나오죠. 근데 이 사이 절대값 x가 1보다 작은 경우는요. 마이너스 2 절대값 x라고 할 수가 있어요. x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일 때는 음수기 때문에 2x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 나오고요. x가 0과 1 사이일 때는 이렇게 내려가는 함수 나오겠죠. 양수니까. 그래서 절대값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2 절대값 x.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 함수 fx를 찾았는데 gx, x분의 fx를 찾아주셔야 돼요. 극한값. 리미트, x가 0에서의 좌극한 먼저 확인해 볼게요. gx는 x분의 fx였죠. 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좌극한 x분의 0에서의 좌극하니까 2x죠. 2x 봐주셔야 돼요. 길을. 그러면 2라고 할 수가 있어요. 좌극하는 2고요. 따라서 리미트 x가 0에서의 좌극한 gx는 2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극한 봐주셔야 되죠. 0에서의 우극한 봐주시면 x분의 fx 봐주시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우극한은 마이너스 2x 봐주셔야 돼요. 그럼 이때는 우극한 마이너스 2. 따라서 리미트 x가 우극한 0에서의 우극한 봐주시면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채점 기준표 확인해 주셔야겠죠. 처음에 fx를 인수분해를 해서 fx가 마이너스 2x, 2x, 마이너스 2 또는 2가 나왔죠. 이 fx를 인수분해해서 찾는데 4점을 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fx 함수를 그려보고 식도 나타내 준 다음에 리미트 gx가 0에서의 좌극한 구하는데 3점. 그 다음에 우극한 구하는데 3점.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연속성에 대해서 개념을 알고 계셔야 풀 수 있는 문제였죠. EBS 2024학년도 수능특강 수학2 함수의 연속 파트에서 대표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식을 만족시킨다고 했어요. 근데 fx의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0일 때 이 함수값을 다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인수분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식을 정리해 주셔야겠죠.
먼저 여기서 fx로 한번 fx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해볼까요? fx의 제곱으로 인수분해하면 fx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x제곱으로 인수분해 해주시면 fx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fx 마이너스 1로 한 번 더 인수분해 가능하죠? f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해주시면 fx의 제곱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x제곱이죠. 마이너스 x제곱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가능하죠. 근데 뒤에 식이 또 인수분해 가능해요. fx-1 하나랑 뒤에 식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하면 fx 플러스 x 하나, fx-x로 인수분해 가능하겠죠. 그러면 0이 되려면 여기에서 fx가 1이거나 또는 fx가 마이너스 x거나 또는 여기에서 0 되려면 fx는 x여야 돼요. 근데 fx의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0이잖아요. 그러면 f0이 여기서 1이거나 여기는 0이 나오겠죠. 따라서 여기에서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f0이 1이거나 또는 f0이 0인 경우를 나눠서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f0이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f0이 1이라고 하면 fx가 문제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최대값이 1인 거죠. 최대값이 1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살짝. f0은 1이에요. f0은 1이에요. 근데 최대값은 1인 거 맞죠? 근데 최소값이 0인지 확인해야 돼요. fx가 마이너스 x잖아요. 그럼 만약에 연속이니까 어떻게 그릴 수 있죠? 못 그리죠. 얘는 원점을 지나야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데 그러면 0에서 끊겨요. 그쵸? f0이 1이니까. 그래서 연속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fx의 최소값이 0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경우는 확인해 줄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 이번엔 f0이 0인 경우를 확인해 볼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 그려주시면 f0은 0이에요. 딱 여기죠. 연속이어야 돼요, 우리 fx는. 그럼 fx는 x, 직선 그려주시면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fx가 마이너스 x면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최대값이 몇일까요? 여기서 최대값이 1이 나오겠죠. 최소값은 0이 나오게 돼요. 그쵸? 그러면 f0은 0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나머지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게 뭐예요 지금? fx는 1일 때죠. fx는 1일 때. 그러면 fx가 끊임없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1이겠죠? 마이너스 1이고 1이에요. 그러면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f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는 절대값 x가 그러니까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 x 이렇게 뾰족 절대값 그래프 주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따라서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무조건 1이에요. 그러면 fx에 대한 식을 세 가지 구해주고 f0이 1일 때랑 f0이 0일 때로 나눠서 풀어봤더니 f0이 0일 때 fx를 찾을 수가 있죠. 그럼 문제에서 f-3분의 4 더하기 f0 더하기 f2분의 1을 찾아주면 돼요. f-3분의 4는 절대값이 1보다 크기 때문에 1이죠. f0은 0이고요. f2분의 1은 절대값 2분의 1이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2분의 1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 정답은 2분의 3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가천된 혼술 F형 15번 문제가 EBS 수능 특강에서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EBS 이 문제는 2022학년도 수능
12번 문제예요. 그래서 수능 문제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구나. 연계 문제가 나와서 변형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EBS에서는요. 함수값을 구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가천대 기출에서는요. gx라는 새로운 식이 나와서 x는 0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 극한값을 구해주는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80% 연계된 개념과 원리를 활용한 쉬운 4점짜리 문항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의 키워드는 함수의 연속이죠. 연속이려면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되고 함수값도 다 같아야 돼요. 이렇게 불연속인 때는 제외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함수의 연속성을 공부하였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